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세금. 네. 네. 우선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신축에 들어가는 자세한 비용? 네. 신축에 들어가는 자세한 비용은 일단 크게 4단계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크게 보면 토지 매입,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건축 비용, 공사 비용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분양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비용들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럼 총 4단계인데,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매입 쪽에서 일단 토지 매입 대금이 필요하다고 보겠지. 토지 매입 대금이. 네. 이게 적정 시세인지 항상 교차 검토를 해야 되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토지 분석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도로가 붙어 있는지 배수로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많이 보라고 했었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교차 검토, 적정 시세인지 교차 검토를 해야 되고, 토지 매입할 때 적정 검토를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수수료가 들어가겠지. 법정 중개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 또 이제 취득세가 또 들어갈 거야. 네. 그러면 토지 매입할 때 또 취득세, 이거는 농지냐, 뭐 산지냐, 아니면은 뭐 기타 대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토지 매입 비용은 틀려. 네. 그리고 취득세가 또 들어가는 게 매입할 때, 그 다음에 건물 준공할 때,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할 때. 건물 준공한 다음에 지목 변경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팁이라고 말해준 것 중에 경계 측량을 꼭 매입할 때 꼭 해라라고 말씀을 내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해. 네, 맞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할 때 이제 측량하는 거. 거기도 이제 토지 매입 부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짜는 게 좋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허가 쪽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지 뭐 각종 세금들이 있어. 뭐 농지 변경 부담금이라든지 뭐 기타 뭐 세금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건축 비용이야. 건축 비용이라고 이제 그 공사 비용, 토목 공사 비용, 건축 공사 비용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똑같이 교차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하는지,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있는지, 책임까지 주고 준공까지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뭐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지, 각종 이런 건축 비용인데 건축 공사 비용 해가지고 세 번째를 하는 게 좋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적정 시세인지, 이걸 준공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교차 검토를 해서 똑같이 선택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제 분양대금에서 대략 한 얼마 정도 해서 이거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SNS라든지 유튜브나 아니면은 주변에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양하시는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마케팅을 해서 신축해서 빨리 분양을 해야 또 수익이 빨리 발생되고 이자가 한 푼이라도 적게 나갈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 비용을 측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대표님, 토목 건축 개발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세 번째 역할에서 지금 인허가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마 대부분 분들이 가장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야. 네. 이제 일단 인허가에 들어가는 계략적인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에 대해서 필지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마다 너무 틀리거든. 근데 내가 이거 대략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보편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자면, 일단 첫 번째 등록면허세. 이거는 이제 인허가를 신청을 할 때 면허세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뭐 개발행위허가, 농지, 산지, 공작물, 건축허가 이런 거 다 이제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대략 비용은 대략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선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 돼. 뭐 이제 등록면허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거야. 지역개발 채권 이러면은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 내에 농지 전용 협의, 산지 전용 협의가 있으면 그것도 지역개발 채권으로 또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어. 국민주택 채권. 이거는 이제 건축 허가를 해서 허가 받을 시점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토목하고 건축 개발할 때 가장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크게 보면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는 게 두 번째가 하나 또 있어요. 이러면은 농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이제 개발 공시지가에서 20% 내지 30%까지 이제 그 농지 전용 보정 부담금이라는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산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목상 대장상의 임야를 내가 말하는 거야. 그 임야를 이제 개발을 할 때에는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라는 게 들어가. 이거는 제곱미터마다 약 대략적으로 한 8,000원 초반대 정도, 8,000, 한 2, 3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어. 이것도 이제 해배당 들어갈 거야. 그럼 대표님, 그 음, 농지 보전 부담금이랑 음,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는 음, 농지를 바꿀 때랑, 그리고 음, 농지를 바꿀 때랑, 그리고 대체 살림 조성비는 음, 아까 말씀하신 임야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음. 때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지. 물론 그 지목을 바꿀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비용이 음, 발생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 보전 부담금이잖아. 그러니까 네. 농지의 보전을 못할 시에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꿀 때 이제 농지조정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거고, 대체 산림 자원조성비잖아. 네. 이것도 산림해가지고 산지를 다른 걸로 용도를 바꿀 때 음, 흔히들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똑같이 농지법이랑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저촉이 돼서 이제 그 세금 납부하는 게,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런 세금 얼마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다 계산법 같은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지. 농지전용 부담금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냥 개발공시지가의 20% 내지 30% 정도 납부를 하는 거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이제 미터 제곱 같은 경우 약 8,200원에서 8,300원 정도 나오니까 그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음, 그 다음에 또 세금 납부하는 게 산림복구비, 네. 산림복구비,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뭐 목적이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대부료를 또 납부를 해야 돼. 대부료라는 거는 이제 월 임대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의 음, 토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쉬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세 번째 인허가를 받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개발을 할 때 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음. 음, 그러면 토목 건축 준공 허가 후에 음.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세금 또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게 또 있는데 또 큰 납부하는 게 또 하나 있거든? 네. 뭐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세라든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법 같은 거를 잘 확인을 하고 주변에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 아니면 혹은 이제 부동산 분석하시는 분,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 세금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 음,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뭐 등록세라든지 아까 취득세라든지 지목 변경에 의한 취득세가 또 있는 거고, 또 준공 후에 또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또 세금이 또 납부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라고 보면 돼. 네. 그러면 대표님, 이런 세금을 음, 납부하는 업무들을 음. 개인이 직접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은 SNS나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검색을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개인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 왜냐면 매번 이렇게 위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거를 이제 또 전문가한테 좀 맡겨가지고 다시 한번 그게 금액이 맞는지를 또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거지. 근데 그냥 쉽게 가려면 내가 네.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하거나 전문가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제 금액 같은 거나 미리 예산을, 나중에 예산이 틀려지면은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 음,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얘기 안 한 비용도 많아. 네.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뭐 오수에 대한 거, 연결에 대한 거, 상수도 비용, 뭐 정화조 뭐 여러 가지 뭐 전기 이입비 이런 것들이 막뭐 예기치 않게 많이 들어가거든. 그거에 대해서 또 세금 납부할 것도 있고. 근데 세금이라는 거는 각각 사람마다, 그다음 업체마다, 법인마다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과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게 좋지. 그럼 만약에 음, 그 업체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세금 음, 납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음. 조심해야 될 점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방금 얘기했듯이
혼자는 해보는 건 좋으나 전문가랑 꼭 상담을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놓치는 게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엄청 많이 있잖아. 지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거라든지 주의할 점은 꼭 전문가랑 그냥 상담을 해라. 이게 제일 좋지 뭐. 혼자 공부는 하되,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개발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거를 할 경우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는 게 좋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거나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발생할까요? 그 전문가 의뢰 비용이요. 전문가 의뢰 비용은 대략적으로 업체마다 다 틀려. 뭐 30에서 50 받는 데도 있고, 많이 받는 데는 총 뭐 개발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 데도 있고, 그건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틀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할 어느 정도의 적정한 범위를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나한테 하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웬만해서는 무료로 그때 해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무료로 해드리지. 제가 그걸 여쭤보려 했거든요. 어. 대표님한테 하면 얼마 정도 받으실 건지. 세금을 뭘 납부를 해야 되는지, 세금을 얼마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무료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요렇게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하는 거, 모르- 회의하러 가자. 모르는 건 대표님께 전화로 무료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무료로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